전원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큰 재정적 어려움도 아닌 40년 넘게 함께 해온 남편 임진호 씨를 2013년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에 만났는데 당시 원주는 연예계에서 빠르게 성공하고 있었고 진호는 주목받는 음악 프로듀서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울이 전후 디자인 재탄생하던 시기에 조용히 이어졌고 두 사람은 1969년에 결혼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진호는 원주가 대담한 연출력으로 비판받던 시절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까지 항상 원주 곁을 지켜왔습니다. 진호가 심장병으로 죽자 원주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종종 거실에 앉아 진호의 조용한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추억들이 이제는 과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부가 되어 나중에 그녀가 공연한 모든 역할과 노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원주의 경력은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지만 그녀가 기억되는 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열정입니다. 그녀는 1950년대 후반 10살의 나이로 서울의 한 소극단에서 무대 배우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연예계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 견고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포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는 건축물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녀는 눈길을 끄는 외모와 깊은 목소리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획기적인 역할은 1962년 흑백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빈곤의 여파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역할로 그녀는 지역 영화제에서 최우수 신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 사이에서 그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주는 1960년대와 1770년대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로맨스부터 사회 드라마까지 다양한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하여 전후 한국의 안정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공유에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초반 젊은 스타들의 등장으로 연예계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 스타일이 너무 감정적이고 현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작 영화 프로젝트는 국민적 영웅의 삶을 다룬 서사시 영화였지만 홍보 자금 부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원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영화 제작진이 모두 해체된 뒤 혼자 분장실에 앉아 폭포를 바라보며 마음껏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젊음의 후광을 잃어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는 바로 그 순간에 계속할 동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고 쇼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매력과 풍부한 인생 경험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그녀는 연기에 복귀하여 인기 TV 시리즈에서 조연이지만 인상적인 역할을 맡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재능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원주가 직업에서 보여준 노력은 재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열정과 실행력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장면이 완벽하도록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곤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원주는 드라마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 역을 맡으면서 그 캐릭터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실제 엄마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심리 지원 그룹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플래시백 장면에서 그녀의 캐릭터가 아들의 무덤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부짖는 장면은 영화의 감동을 더한다. 감독이 컷을 외친 후에도
원주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연기는 못했지만 맡은 역할에 온 마음을 쏟았다. 그러한 결의의 순간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고 개인적 상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전원주가 항상 추구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다른 사람, 특히 여성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성이 종종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었던 보수적인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원주는 여성도 강하고 예민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성공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그녀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는 젊은 여배우들이 건축을 넘어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여성이 감독한 몇몇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이야기는 여성이 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원주 역시 깊이 있는 역할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녀는 단지 시대의 스타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예술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할 중 하나는 1990년대 TV 시리즈에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으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들은 이 캐릭터의 이야기가 인생에서 희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그 편지들은 그녀의 가장 큰 장점,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원주는 항상 모범적인 엄마이자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들 고재규에게 가장 큰 성공은 선반에 있는 상이 아니라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재규의 졸업식부터 어린 시절의 음악 공연까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시간을 낸다. 원주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녀의 경력에 드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원주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우면서도 눈물겨운 이야기다. 그녀는 1965년 어느 겨울 저녁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임진호를 만났는데 진호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원주를 사로잡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열정과 큰 꿈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 다 경력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는 집세를 내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인 금목걸이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어주며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1972년 아들 고재규를 낳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원주의 경력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비밀스러워졌고 진호와 거의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압박과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원주는 키스를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재규를 볼 때마다 참기로 했다. 진호는 그의 존재와 깊은 사랑으로 그들이 그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호가 생애 마지막에 병을 앓게 되자 원주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돌보았다. 그녀는 종종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규와 함께 갔던 여행까지 옛 추억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진호가 죽자 원주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추억 중 일부도 잃었습니다. 그 슬픔은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진호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담겨 있었다. 원주는 1990년대 그녀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약 15억 원, 약 12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파트는 그녀가 진호, 재규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았던 곳입니다. 그녀는 또한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소규모 투자, 포트폴리오와 가족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가족에 대한 추억과 판타지에 대한 감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재규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헌신의 교훈이었다. 전원주의 외아들 고재규는 이제 중년이 되어 대형 가요계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재규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인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호의 장례식 이후의 날들을 회상한다. 원주는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슬픔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재규는 엄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을 때 엄마가 우는 걸 봤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가 내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의미를 다시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규는 또한 어머니가 진호가 항상 지지했던 것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작은 역할일지라도 연기에 복귀하여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